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하위. 밤낮을 번갈아 가며 일하고 있는데요. 이 암과 돌연사를 부른다는 잠은 적게 자고 일해도 만족 못하고 이 시대를 사는 고달픈 한국인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밤샘 근무를 폐기합니다. 공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야간 근로자들부터 입시 경쟁에 매달리는 청소년들까지 가히 대한민국은 수면 부족 국가라고 부를 만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47살 이익표 씨. 이 씨가 이른 새벽 공장 문을 나섭니다. 선생님 왜 아침에 회사에서 나오세요? 퇴근해야죠. 아침에 퇴근하세요? 예, 오늘 그러면 근무가 야간 근무죠? 예, 야간 근무 저녁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는 거죠. 이 씨는 10년째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왔습니다. 오늘처럼 전날 밤 출근해 아침에 퇴근하는 야간 근로와 아침 출근, 오후 퇴근하는 낮 근무를 일주일씩 번갈아 해왔습니다. 밤새 일을 마치고 나온 이 씨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신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먼저 피부터 뽑습니다. 간단한 기초 검사를 마친 이 씨. 수면센터로 옮겨 질문지에 꼼꼼히 답을 적습니다. 일 마치고 뭐 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어떤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예. 이어 뇌파 측정 장치를 머리에 부착한 뒤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곧 잠에 빠진 이 씨.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불규칙한 수면 양상을 보입니다. 교대 근무자인 이 씨의 수면 패턴은 통상 근무자인 사람과 비교하면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전체 수면 시간의 16%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 검사에서 이 씨는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통상 근무자의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전 10시, 11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주무신다고 말씀을 했고 같은 시간 동안에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건 전체 수면도입니다. 하루에 그 주무신 시간 동안에 수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W라고 하는 게 각성입니다. 그리고 R이 렘 수면이라는 거고 N1, 2, 3 나오는 게 잠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숫자가 증가할수록 밑으로 갈수록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W에 올라올수록 중간에 깼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수면 구조가 처음에 잠들자마자는 굉장히 깊은 잠을 많이 주무십니다. 그러다가 깨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깹니다. 다시 그 N2 슬립이라고 하는 얕은 잠으로 갔다가 짧게 렘 수면이 왔다가 다시 깨고 조금 자다가 다시 깨고 후반부에 갈수록 굉장히 잦은 각성을 보이죠. 다음은 뇌를 정밀 진단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대 근무자 이 씨의 뇌 곳곳에 푸른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오른편의 통상 근무자 뇌 사진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집중력과 주의력, 판단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대사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지표 호르몬 코티솔은 통상 근무자보다 약 2.5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코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면 심장과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비만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인병이 굉장히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협심증, 가벼운 뇌졸중 증상들. 네. 왜 그렇죠? 만성 수면 박탈 때문에요. 저런 것은 수면 자체는 굉장히 모든 장기를 충분한 휴식을 주는 기관인데 그게 지금 10년 이상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한다는 뜻입니다. 늘 깨어 있는 거죠. 밤 10시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 짙은 어둠 속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속속 출근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을 마치는 야간 근무자들입니다. 2년 전 현대차와 기아차는 밤샘 근로를 폐지하는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꿨지만 상당수 부품 협력사들은 아직도 이렇게 철야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근로의 피로감으로 4년 전에는 밤샘 근무를 없애라고 요구하며 파업까지 벌였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밤샘 근무를 마치고 근로자들이 3355 무리지어 정문을 나옵니다. 간밤의 일이 고된지 피곤한 기색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밤새 일하고 지금 이제 나오시는 건가요? 예. 보통 그럼 몇 시까지 일을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6시에 퇴근하는데 보통 8시에 잔업 2시간 해서 8시에 퇴근하거든요. 밤 10시에 예, 어젯밤 출근해서. 10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많이들 피곤들 하시겠어요? 예, 조금 피곤하네. 많이 피곤하죠. 그럼 이제 집에들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좀 출출하기도 하고 해서 가면서 해장국 한 그릇 먹을까 해서 나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일주일을 야간조로 일하면 다음 주부터는 낮 근무조로 정반대 리듬을 견뎌내야 합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퇴근길, 중년의 근로자들 뒷모습 위로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된 철야 근로를 마친 이들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철야 뒤 피곤을 잊고 잠을 청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산 이반 박정식 반장과 동료들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출한 속을 달랩니다. 야간이 진짜 안 먹어야 돼요? 네. 그 몇 시간 근무하세요? 12시간. 12시간이요? 네. 이야. 잠을 언제 주무세요? 그러니까 한 10시부터 계세요. 잠 주무세요? 9시 퇴근해서. 술잔이 오가는 동안 가슴속 이야기들이 엉킨 실타래가 풀려나오듯 이어집니다. 형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뭐 오래 다닌 게 뭐 자랑인가. 아, 야간만 몇 년? 40년 되세요? 야간만 거의 그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몇 사람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뭐 견디더라도 어떻게 해볼 만하고
몸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렇지 몰라도 이제 뭐 점점 힘들어져. 저기 우리 첫째 놈, 둘째 놈 3살 때, 4살 때요. 내가 야간 들어오니까는 엄청 울잖아요. 엄청 우는데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엄청 우니까는 내가 짜증 나니까는 뭐냐 집사람한테 잠을 못 자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 저희들 좀 놀라고. 근데 그때 날씨가 영하 10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애들을 2명을 3살 4살짜리를 업고 안고 놀이터 가서 2시간 동안 딱 놀고 딱 이렇게 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험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진짜 미안했지 집사람한테는. 지금 타 기업차나 뭐 기아나 현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연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사촌 외사촌 동생도 기아 자동차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4시간도 많고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식당 아주머니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야간 근로자들처럼 역시 밤을 샌 아주머니 퇴근 시간은 오전 9시. 1시간 더 남았습니다. 평일 오후 4시 중년 남녀들의 열띤 복식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배드민턴 동호회 부부 회원들입니다. 운동 잘 하셨어요? 예. 이제 기분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말씀하시네. 일하고 땀 빼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이. 땀 쫙 흘리고 하면은. 예. 일주일에 뭐 자주 하세요, 이렇게 운동을요? 3, 4일 정도 합니다. 아, 부인하고 같이요? 예, 그 매일 같이 합니다. 짜장면 4개 했는데 오늘 갈비 사실 겁니다, 오늘. 최근 지역 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아내가 남편은 다시 봐도 대견합니다. 어제 우승했잖아. 어제 그좀 남편 덕분이죠. 남편 분발해 해주고 즐겁게 운동하고 하니까 덕분에 뭐 우승도 하고. 어떤 경기에서 우승하셨어요? 저 강명시장기. 강명시장기. 네. 배드민턴 대회. 50대 D조 출전. 네. 지금 50대거든요. 이 모든 변화는 2년 전 꿈처럼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3년 자동차 생산업계의 오랜 관행인 주야 맞교대가 폐지되고 주간 연속 2교대가 전격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학교 가고 퇴근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요. 같이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게.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앞은 아직 해가 지기 전인 오후 3시 반. 근로자들이 통근 버스에서 내려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 일찍 나온 근로자들은 지금이 퇴근 시간입니다. 공장 문이 열리자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퇴근하면 해가 지기 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야간조는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꼬박 일을 해야 했던 예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료들은 다들 일찍 퇴근하는데 자재물류부 남상성 씨만은 왜 사무실에 남았을까요?
이제 60세 이제 종료되는 시점까지니까 이제 그 만으로 6년 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3시 40분에 퇴근해서 야간 수업이 6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됐었죠. 중간고사가 사실 이제 다음 주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잠깐 이제 책을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학교 가는 게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피곤한지는 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죠. 상담학을 공부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게 남 씨의 소박한 꿈입니다. 과거에는 주간조가 퇴근하는 저녁 7시 반부터 공장 인근 주점들마다 떠들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집에 빨리 가. 주간조 근로자들의 술자리가 1차, 2차 이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 옛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간 이교대 된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가 더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3시 40분에 끝나서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6시쯤 되면은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집에 와서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 동네가 그래서 많이 소비도 없어지고.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2개 조가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씩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가며 일하는 이른바 주야 맞교대 방식은 40여 년을 지속해온 뿌리 깊은 관행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고달픈 밤샘 근로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밤샘 근로 폐지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의견 조율에 10년의 세월이 걸렸을 만큼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측의 고민은 공장 가동 시간이 3시간가량 줄어드는 데 따른 생산량 감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느냐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2013년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밤샘 근로 폐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기아차 경영진은 3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증설하고 임금을 줄이지 않는 대신 노조도 생산 라인의 속도를 높여 근로 강도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 되고 선진화되고 있는데 트렌드가 그냥 옛날 후진국처럼 그냥 밤새도록 노동하는, 여기서는 이제 사실 벗어나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하고 회사도 투자비가 좀 들어가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복지도 이제 향상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회사는 훌쩍 뛰었죠. 마치 회사가 이제 금방 망할 것처럼 주간 얘기들 하면 외국에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교섭석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원만히 합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간 2교대제 시행 2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주간 2교대 도입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제품의 품질도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케팅 조사기관 JD 파워가 밝힌 기아차의 브랜드별 품질 지수가 지난 2012년 18위에서 지난해 6위로 이전보다 12단계나 상승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일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혁신이고 공부고 학습이고 어렵단 말이죠. 피곤이 누적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잘 풀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니까 이걸 뭐 새롭게 잘한다는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공부해 볼 건 없을까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좀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야 할 그런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하루 시간에 따른 생명체의 생체 리듬 변화를 연구하는 시간 생물학의 연구에 따라 생체 시계의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체온 유지와 각종 호르몬 조절 작용을 하는 뇌 시상 하부에는 세포액 2만 개로 이루어진 시교차 상핵 SCN이 있습니다. 일종의 생체 시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눈을 통해 태양빛을 받으면 이 시교차 상핵 SCN은 인간의 생체 시계를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도록 시간을 다시 맞춰줍니다. 본래 인간 생체 시계의 하루 주기는 24.2시간으로 지구의 자전 주기와 약 12분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 사람이 빛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몸이 느끼는 시간은 실제 지구의 시간보다 12분씩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아침마다 제때 햇빛을 봐야만 우리 몸의 시계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조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동조화라고 하는 거는요, 내 시계를 지구의 시계랑 맞추는 거랑 같은 게 그 개념이 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옛날에 엄마들이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 시계는 보통 사람은 24.2시간 주기로 돌아가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지구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침마다 동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 시계는 지구에 비해서 자꾸 매일매일 0.2시간씩 미뤄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12시에 자던 사람이 며칠 지나면 새벽 4시가 돼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또한 뇌에 있는 중추시계와는 다른 무수히 많은 생체시계가 신체 장기마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생체시계가 고장나면 우리 몸은 언제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고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간 근로에 따른 수면 부족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의 주야간 교대 근무자 100여 명을 상대로 수면장애 여부 그리고 우울감의 정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국제수면학계에서 널리 공인된 문항들에 따른 질문지입니다. 응답자의 열의 8명 정도가 과도한 주간 졸음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열의 6은 임상적 불면증, 다시 말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불안과 우울 지수도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피곤해갖고 집에 가면은 바로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뭐 씻고 찬바람 쐬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도착하다 보면요, 정작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죠. 일단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수면 장애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주간에 저도 근무하고 싶고 한데.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찍이 야간 노동의 폐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야간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 한 교대 근무를 순환식으로 하건 고정적으로 하건 그 어떤 변화로도 해악을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노동 시간을 줄인다 해도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야간 노동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방법은 없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과 병원, 운수업 같은 서비스업 등 30인 이상 사업장의 열의 3곳은 야간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대 근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대 근무는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불규칙한 야간 근로뿐 아니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까지 포함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기존에 해왔던 주야 막교대식들이 가장 많고 주야 막교대는 대부분 다 굉장히 장시간 노동과 연계돼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교대 근무제는 특성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2개조 내지 3개조 나눠지는데 그게 그 교대조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커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 말고도 이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꽤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야간 노동을 포함했던 이런 교대 노동을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해서는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일에만 야간 노동을 남기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덜 나쁜 그런 교대제를 채택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한국은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 연간 2,160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장시간 근로하는 일중독 국가입니다. 반면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 49분으로 조사 대상 1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게 잠을 자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이 그보다도 짧은 6시간 53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면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수면에 대해서 좀 더 그 인색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에 따른 수면 장애 환자도 해마다 평균 약 17% 늘고 있어 지난해만 약 49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50대 초반에 모 그룹에 그 임원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와서 호소하시는 게 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분이 혈당이 막 수치가 올라가서 직장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입원하셨고 제가 가서 뵀거든요. 그분이 임원이 되기 위해서 지난 한 5년간요. 하루에 4시간 반을 자면서 일을 했고 그중에 한 달에 반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보냈던 분이에요. 체중이 많이 증가했고요. 더불어서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거의 케톤성 산증까지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오고 환자분이 기분장애, 불안초조, 거의 공황장애까지 온 겁니다. 하루에 6시간 반을 주무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6개월 딱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승진했어요. 네. 좋아졌어요. 네. 주 40시간의 법에 따른 근로 시간을 넘어 늦은 밤까지 이어지기 일수인 통상 근로자의 야근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반 동안 한 중견 IT 업체에서 일했던 양모 씨는 당시 잦은 야간 근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오픈 일정에 맞춰서 오픈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야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오픈일 맞추려고 그렇게 밤새고 철야 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때면은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일하다가 졸리면 엎드려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이 반복이 되고 예. 양 씨가 스스로 기록한 일지에는 지난 2006년 11월 어느 날 전날 아침 9시에 출근해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날 밤 10시까지 야근을 한 데 이어 계속 자정을 넘겨 일해야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도를 넘은 과로가 자신의 건강을 망쳤다는 양 씨. 지금은 다른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것만큼 저희 직원들을 일시키면은 아마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야근을 안 시킵니다. 예. 퇴근 시간 되면은 다들 퇴근하고 가라 그러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기계도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이 부족한 것이 어디 어른들뿐이겠습니까? 3살 이하 아기들도 잠을 적게 잡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기들이 자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로 밤 9시를 전후해서 잠드는 서양 아기들에 비해 1시간 더 늦었습니다. 부모들의 생활 패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면 시간은 한국 아기들이 다른 나라보다 1시간가량 적었습니다. 청소년이 돼서도 잠이 부족합니다. 입시 경쟁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며 학원 교습이 밤 10시 이후로는 금지됐지만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아직 할 일이 남습니다.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자요. 키 안 커. 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좀 힘들죠. 힘들긴 한데 이렇게 성적표 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고등학생 10명의 약 5명꼴로 하루 6시간을 채 못 잡니다. 이 가운데 2명 정도는 5시간도 못 잡니다. 이렇다 보니 열의 7명은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원인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그리고 집에서의 학습 등 모두 공부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치열하게 사는 건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또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또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나름대로 위치에서 뭐 다들 치열하게 사니까 꼭 굳이 뭐 그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비만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의대 도영경 교수팀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하기 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심야 교습 제한 전 5시간 31분보다 제한 이후 약 14분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체질량 지수는 정책 시행 전 20.8에서 정책 시행 후 20.7로 떨어져 청소년들의 비만화 경향이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수면 부족이 많은 대사 장애, 당뇨병, 비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도 과연 그때부터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그렇다라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라산 자락에는 제주의료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는 아이를 임신한 간호사들에게 잇따라 불행이 닥쳤습니다. 2009년 아이를 가진 간호사 A씨는 배에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다 유산 진단을 받습니다. A씨를 포함해 같은 해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이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0년에는 태어난 간호사의 아기 8명 가운데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첫해 고충에서 아마 많이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나서 아마 그 해 다음 해인가 아무튼 그 케이스가 많이. 그럼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겪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제가 둘째를 건강하게 낳긴 했지만 임신하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아무래도 있죠. 많이 걱정이 되죠. 간호사들은 하루 24시간을 3조가 3격외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번갈아가며 일합니다. 간호사들이 나이트라고 부르는 밤샘 근무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입니다. 4조 3교대로 운영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들과 비교하면 근무 강도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과 잦은 밤샘 근로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멤버가 모자란 상태였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멤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노동 강도가 어쨌든 점점 강해지고 환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힘들어가지고 많이 그만두고 했죠. 밤 근무 그거를 뭐 한 달이면 뭐 몇 번 정도나 하셨어요? 예, 10번에서 11번 정도 많으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번 이상씩 이렇게 나이트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드셨겠네요. 예, 많은 편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땐 젊었을 때였고 어렸을 때니까 그냥 그게 항상 그게 약간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긴 해도 그냥 이게 원래 간호사들의 숙명이구나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간호사들은 알약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날리는 약가루를 흡입한 것과 더불어 잦은 밤 근무가 잇따른 불상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수는 이제 뭐 지금 전국적인 병원들이 이제 간호사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간호 등급제라는 거를 이제 시행하면서 다 이제 간호사를 더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이 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그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있어 버리니까 이제 지방에서의 의료원이나 이제 병원들은 간호사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뭐 간호사 충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제 충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잦은 밤샘 교대 근로와 유산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재 요양급여를 승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1심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꽃이 활짝 피고 봄 기운이 무르익은 실록의 제주섬.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한 그녀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었을까요?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한 뒤 의료원을 그만두었다는 간호사 B씨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한참 설득했지만 끝내 간호사 B 씨는 인터뷰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간호사도 몸이 아픈 아이를 낳은 간호사도 왜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모두가 아픔을 안으로 사귀고만 있을까요? 자책 말할 수 없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일단은 이제 이 집사람 다독이는 데만 이제 여력이 없었죠. 그런 데만 이제 신경 쓰고 집사람은 거의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막 자책하면서 그때 한동안 힘들었었죠. 그 때문에. 너가 얼마나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너가 그래서 뭐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자랑이라고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셔요. 병원의 잘못에서 병원에서 어쨌든 이런 작업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라는 거를 이해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간호사들이 이름까지 바꾸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건강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이 좌절된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 주위의 오해와 곱지 않은 시선에 두 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중인 서울시청 7급 공무원 김준태 씨. 어제도 야근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할 일은 많지만 능률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김해. 간단한 몸풀기로는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선 김준태 씨가 대장을 집어 자리에 앉습니다. 뭔가를 적습니다. 꿀 같은 낮잠. 1시간이 어느새 지나갑니다. 안 주무셨어요? 네, 잘 못 잤어. 잘 주무셨어요? 예, 살 것 같다. 이 좋은 걸 왜 안 주무셨어요? 안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하죠.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이른바 쪽잠 제도입니다. 약보하셨어야 돼. 시행 초기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9개월 지나면서 점차 정착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한 100일 정도를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현황 파악을 해봤었는데 그 현황 파악하는 중에 그때까지는 어차피 초기였다 보니까 사용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 인원을 다달이 체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더 꺼려 하시더라고요. 낮잠은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가 한결 개운해지고 지금 아까는 제 머리가 띵하고 좀 아까 전화 응대할 때도 자꾸 말실수 나오고 제가 또 숫자 같은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데 이제
머리가 맑아지니까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고 와서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아침에 출근했을 때 뭐 상쾌함 같은 게 또 오후에도 유지가 되니까 효율적인 면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임신한 공원조성과 윤수정 씨에게 쪽잠 1시간은 태어날 아기에게 주는 엄마의 뿌듯한 선물입니다. 잘 잤니? 너도 좋지?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 돈도 못 줘요. 주일 다녀왔습니다. 잘 쉬었어요? 네,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잘 쉬었어요? 네, 잘 쉬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운하세요? 네, 엄청 개운해요. 애기도? 애기도. 쉬어 당연하죠. 애기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발로 뻥뻥 차요. 윤수정 씨는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을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뤘던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은 그간 잠에는 인색했고 야간 근로에는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의 밤샘 횃불 작업은 전설이 됐습니다. 오늘의 압축 성장 뒤에는 밤을 밝혀 일한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 안 자는 대한민국, 경쟁과 성과만을 내세우는 사회로는 성장의 한계를 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과거에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기초에서 싼 임금 모델로 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영국 유명 록그룹 비틀즈의 인기곡.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이 곡의 선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는 사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착상이 떠오른다는 영국 학계의 연구처럼 숙면은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잠은 창의력의 보물창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 성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해서 게으르게 그렇게 잠만 자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시간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 밤에도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저마다 불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는 교란되거나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 대한민국에서도 밤에는 잠자고 싶다는 외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숙면의 밤과 휴식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